중국이 미사일을 쐈어요. 타겟은 일본. 일본 어선 쫓아냈습니다. 외교 겁박했죠. 경제 목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 반응 보세요. 말 한마디 없이 딱 하나만 잠갔어요. 그 결과 중국 반도체 공장들 지금 이 순간 멈출 위기입니다. 수조 원 들여 지은 공장들이요? 한 달 안에 멈출 수도 있대요. 아니, 중국이 미사일 쏘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중국이 무릎 꿇을 수 있냐고요? 이게 진짜 경제 전쟁입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뭔지, 군함보다 무서운 게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반전이 있어요. 이 개싸움에서 한국이 콩고물 챙기고 있거든요. 중국이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2023년부터 일본을 향해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위가 장난 아니에요. 첫 번째 도발, 외교 폭행. 일본 총리가 한마디 했어요. 대만 유사시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중국 반응 폭발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대사 불러다 놓고 당장 발언 철회해라 라고 윽박질렀어요. 이게 외교예요?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도발, 바다에서 힘자랑. 센카쿠 열도, 중국명은 다오위다오죠. 알죠? 중국, 일본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는 곳. 중국 해경선이 여기서 일본 어선 발견하자마자 뭐 했냐고요? 쫓아냈어요. 여기 우리 바다니까 꺼져! 이랬대요. 일본 어민들 입장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 잡던 곳인데 갑자기 중국 놈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 빡치죠. 세 번째 도발 진짜 미쳤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나갑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극초음속 미사일 YKJ-1000 시험 영상 공개했어요. 민간 기업이요? 미사일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선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영상 끝부분이었어요. 미사일이 날아간 방향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야, 우리 이거 쏠 수 있어. 그리고 너네한테 날아갈 수 있어. 알아들었지? 완전 노골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 승인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 공개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 허락하에 나온 거죠. 이건 공식 위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번째 도발, 경제 목조르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핑계대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차단했어요. 식품 안전 때문에요? 타이밍을 보세요. 딱 갈등 고조되는 시점에 터졌습니다. 이게 식품 안전 문제입니까? 정치적 보복 맞습니다. 심지어 캐논도 도망갔어요. 일본 기업 캐논이 중국 광둥성 공장 문 닫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프린터 시장이 안 좋아서 였지만 이 타이밍에요? 우연이라고 믿으시겠어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의 계산. 중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경제 대국이야. 인구 14억이야. 군사력도 세. 일본 쫄았을 거야.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반격하는 방식을 보세요. 미사일 안 쐈어요. 군함 안 보냈어요. 외교 성명 별로 없었어요. 대신 딱 하나만 잠갔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무기. 이게 뭐냐고요? 반도체 만들 때 회로 그리는 데 쓰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듭니다. 끝!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 일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쥐고 있어요. 특히 첨단 EUV 공정용은 95% 이상입니다. 거의 독점이죠. 세계에서 일본 아니면 못 구합니다. 중국은 이걸 90% 이상 일본한테 받습니다. SMIC, CXMT,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이 첨단 포토레지스트를 어디서 받냐고요?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합니다. 자체 생산? 기술 수준이 안 돼요. 못 만들어요. 비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됩니다. 미리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수입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성분이 병질되거든요. 대체재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못 만들어요. 다른 나라 제품? 수준이 안 돼요. 중국산? 더 안 됩니다. 일본산 아니면 게임 끝. 일본이 이걸 막자 중국 반도체 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어요. 일본 공급이 단 몇 주만 끊겨도 SMIC 생산율이 20%나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루머만 돌아도 한 달에 일부 웨이퍼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었냐고요? HBM, AI 반도체로 시장을 뚫으려고 공장 증설하던 중이었어요. 설비 투자 수조 원 쏟아붓고 이제 우리도 한다 이러는 타이밍에 핵심 소재가 끊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공장 멈추는 게 아니라 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은 6개월만 늦어도 기회가 날아가요. 1년 늦으면 게임 끝이에요. 수조 원 들여 지은 공장들이 장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센 척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목줄 잡혀 있구나. 미사일 쏴봤자 소용없었어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하나만 막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이게 진짜 경제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치고받는 동안 한국은 뭐 했냐고요? 조용히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2019년 기억하세요? 일본이 한국한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렸던 거. 그때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일본 놈들 너무하네 이러면서.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보면 완전 축복이었어요. 왜냐고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거든요. 일본 입장에선 딜레마였어요. 한국 때문에 곤란하긴 한데 한국이 워낙 큰 고객이니까 장사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타협안이 뭐였냐? 한국에서 생산하면 되지. 도쿄공업, 인천 송도에 공장 지었어요. JSR, 충북에 2026년 양산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미토모화학, 한국 투자 확대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 땅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2019년엔 일본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일본 없어도 우리 돌아간다 수준까지 왔습니다. 공급망이 철벽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포토레지스트 걱정합니까? 안 해요. 한국산 쓰거나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산 쓰면 되니까요. 한국의 중국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중국은 멈췄고 한국은 돌아갑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가 없어서 쩔쩔 매는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는 HBM 생산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특히 D램 가격이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중국 생산 차질, 글로벌 공급 줄어듦, 가격 오름? 그 혜택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중일 갈등 사이에서 공급망 중심축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중국은 한국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고 이 구도 완전 꿀이죠? 중국이 먼저 칼을 뽑았어요. 미사일 쏘고 어선 쫓아내고 경제 압박하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일본은 말없이 목줄을 딱 잡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딱 하나만 쪼였어요. 그 결과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혼자 떡을 챙기고 있어요. 2019년 우리 일본한테 맞았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준비했어요.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하고 일본 기업 한국 끌어오고 그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싸울수록 한국이 이득입니다. 중일 갈등 길어지면 일본, 한국 공급망은 더 가까워지고 중국, 일본 공급망은 더 멀어지고 한국은 양쪽을 다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력이죠. 미사일 몇 발 쏜다고 국력이 아닙니다. 외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국력이 아니죠. 핵심 기술을 쥐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게 진짜 국력이에요. 중국은 배웠을 겁니다. 군사적으로 센 척 해봤자 소용없구나. 경제적으로 목줄 잡히면 끝이구나. 일본도 배웠겠죠? 한국? 이제 무시 못하겠는데? 얘네 파트너로 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엔 반도체였지만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요. 배터리, 2차전지, 바이오, 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준비돼 있죠.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싸움의 승자는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죠.